오늘의 우리 동네 서울 노원구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맛있는 식재료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몸에 좋은 영양이 가득해서 밥상 위에 자주 올리는 인기 식재료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지금 이맘때면 맛이 더욱 좋아져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심이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소담한 식탁에서는 제철 식재료 하나로 메인 요리부터 반찬, 후식까지 뚝딱 만들 수 있는 쉬운 레시피를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하나, 둘, 셋. 무! 공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재료는요, 정말 아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은 만능 식재료 무입니다. 사실 여름에도 무를 먹기는 하지만 여름 무는 일단 조금 무르기도 하고 식감이 좋지 않고 약간 단맛보다는 약간 씁쓸한 맛이 좀 나서 조금 덜 맛있는데요. 겨울무는 일단 단단하고 아삭하고 또 단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 계절에는 영양이 아주 꽉꽉 차 있기 때문에 겨울무는 인삼보다도 더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열심히 챙겨 먹으면 아주 좋을 식재료입니다. 그래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거를 우리 옛 선녀님들도 다 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겨울무에 영양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겨울에 나는 삼이라 해서 동삼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동삼이요? 예, 겨울동 이제 삼삼 해가지고 겨울에 나는 무를 동삼이라 부르기도 했고요. 그런 얘기가 한 번 있어요. 예전에 어떤 농부가 겨울에 무를 잘 키운 거죠. 네. 그래가지고 무가 거의 사람만 해졌어요. 어린 네. 아기, 어린이 정도만한 네. 그런 무를 키워가지고 이거는 정말 귀한 거니까 이 고을에 우리 그 사또한테 갖다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무를 맛있게 먹고 무 대신 소를 한 마리, 예, 송아지 한 마리를 그냥 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 소와 바꿀 수 있는 이야. 그 정도로 대단한 게 바로 겨울 무였다는 얘기죠. 이야, 아마 고을 원님이 네. 겨울무의 영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던 분 아닐까요? 너무 무관심했던 거죠. 호관씨. 계속 그러실 거죠? 이 겨울에는 물을 먹으면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는 속담도 있죠. 네, 그래서 여름에는 생강, 겨울에는 무를 먹으면 의사 만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계절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뜻인데요. 사시사철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겨울무가 특히 좋은 이제 영양학적인 이유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무는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열량이 13kcal.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절대 살찔 걱정 없는 대표적인 채소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식이섬유도 워낙 많고요. 이 무에는 의외로 미네랄도 꽤 많은데 칼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0g당 칼슘이 한 30mg 정도면은 웬만한 채소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고, 특히 뭐 무에도 많지만 무청 같으면 이 칼슘이 한 뭐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많이 함유가 돼 있으니까 무랑 무청을 함께 좀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 무에는 비타민C도 꽤 풍부해서요. 100g 기준으로 한 20에서 25mg 정도. 그럼 사과보다 한 5배 정도 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함유가 돼 있습니다. 사과보다 5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비타민C가 많다 보니까 뭐 피부 미용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뭐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좋고요. 무가 흰색이잖아요. 이런 흰색 채소는 안토크산틴이라고 하는 흰색 색소가 함유가 돼 있는데 이 안토크산틴이 항바이러스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기침 나거나 목 아플 때 가래에 있을 때 이렇게 무를 좀 뭐 갈아서도 먹고 끓여서도 맞아요. 먹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뭐 이렇게 면역력을 돕는 데도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식사를 할 때 이제 동치미, 겨울무, 동치미로 담그잖아요. 동치미를 숟가락으로 떠먹고 그다음 무를 한 조각 먹으면 그렇게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식사할 때.
그게 뭐 영양학적으로도 뭔가 근거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럼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이 무에 대표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소화효소, 그러니까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또 디아스타제 같은 이런 전분 분해 효소가 함유가 돼 있고요. 사실 이제 소량이지만 단백질 분해 효소나 그다음에 지방 분해 효소도 소량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고 좀 더부룩할 때 무를 먹게 되면 정말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얘네들은 효소이기 때문에 열에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소화제로서의 좀 효능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익히지 않은, 지금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동치미 같이 또는 뭐 무나무, 무상채 같이 이렇게 좀 생것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역시 그 선조들이 그렇게 해온 이유가 다 있네. 그러네요. 예. 예. 네, 뿐만 아니라 무에는 우리가 씹어보면 단맛도 있지만 약간 알싸한 매운맛이 있는데, 이 성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게 혈전이 생기는 것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뭐 혈관 질환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혈관 질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작용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다양한 질병에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그렇구나. 저는 무도 좋아하지만 무 잎인 무청 시래기도 참 좋아하거든요. 예. 겨울철에 시원한 시래기 된장국 한 그릇이면 뭐 밥 한 공기 뚝딱이잖아요. 예. 오늘 아주 의상도 아주 무색깔이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 무시래기가 맛뿐만 아니라 정말 영양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사실은 무하고 무청을 놓고 보면 무의 영양소의 대부분이 사실은 청에, 잎사귀에 많이 밀집이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무청은 보면 굉장히 좀 초록색이 진하잖아요. 여기에 비타민 A, 또 비타민 C, 또 비타민 E 이런 비타민 종류들이 많이 좀 응집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비타민 A가 좀 아주 특징적으로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눈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고, 또 항산화 효과, 또 혈액순환 촉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칼슘 함량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무청은 보통 우리가 생으로도 먹지만 보통 말려서 먹기 때문에 그렇죠. 칼슘 함량이 10배에서 많은 건 뭐 30배까지도 높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겨울철에 뼈 건강이 좀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이럴 때 어르신들 또는 아이들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이 무 하나만 잘 챙겨 먹어도 면역력 챙기면서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무인데 제가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영양이 무궁무진하다.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무를 우리가 조금 더 알고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무에 대한 또 새로운 정보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선생님 바로 문제 주시죠.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를 보면 흰색 부분도 있고 초록색 부분도 있어요. 자, 이 초록색 부분이 짙은 것이 맛이 좋을까요? 아니면 좀 옅은 게 맛이 더 좋을까요? 옅은 게 좋지 않을까요? 초록색이 있으면 이거 뭔가 덜 익었다. 이 좀 너무 쓸 것 같아, 매울 것 같아서 저는 잘 안 고르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초록색 부분이 옅은 것이 좋다라고 가겠습니다. 네, 쌤은? 아니야. 아니야. 과일 채소는 색이 진할수록 네. 그 맛도 영양이 좋은 거 아닌가. 그 무의 초록 부분이 짙은 것이 좋다. 그 배추도 배추 잎사귀 부분에 비타민이 많다는 많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오, 그래요. 네. 저는 가을무가 영양이 더 좋고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무가 10월부터 파종하는 그런 무거든요. 네. 근데 그 무들이 훨씬 더 파란색, 녹색이 진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진한 맛이 더 좋다. 그리고 영양적으로도 더 좋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답이 같은 거네요. 네네. 저만 다르네요. 네. 느낌이 이상한데요. 이 무의 초록 부분은 사실 뿌리 부분, 이렇게 땅 속에 박혀 있는 부분은 하얗고 땅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햇빛을 받는 부분이 초록색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자, 초록색 부분이 짙을수록 단맛이 더 좋다가 정답입니다. 네. 예감이 빗나가진 않았네요. 네. 그럼 무 중에서 초록색 부분이 짙은 거를 선택해야겠네요.
무조건 초록색이 짙고, 그러니까 초록색은 좀 짙은 게 좋은데요. 초록색 부분도 보면 무를 보면요, 이렇게 무를 이렇게 사러 가시면 초록색 부분과 흰색 부분의 비율을 좀 보고 고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부분이 3분의 1, 그리고 하얀 부분이 3분의 2 정도 비율이 가장 좋고, 초록색인 부분은 초록색이 진할수록 단맛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뿌리는 좀 잔털이 너무 많지 않은 거, 그리고 흠집이 없고 표면이 좀 매끈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흠집 없고. 네. 아, 그래요. 원래는 이제 무청이 사실 달려 있으면 더 좋은데 요즘은 이제 무 자체에 무청이 달려 있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무를 보시고 좀 단단한 무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무가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는 부위별로 요모조모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윗부분이 초록 부분인데 이쪽은 좀 단맛이 강하니까 그냥 날로 드시는 것들, 그러니까 생걸로 드시는 무채나 아니면 동치미 같은 걸로 드시면 좋고요. 가운데 부분은 좀 너무 조직이 단단하니까 이거는 이제 좀 익히는 것들, 조림. 전골이나 조림 같은 데 넣는 무조림하면 정말 나중에 부드러워 더 좋고요. 네. 또 맨 마지막 부분은 좀 매운맛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그냥 우리가 매운맛을 좀 중화시킬 수 있는 볶음 같은 거. 네. 무채를 볶아서 하는 무나물 같은데. 무나물. 예, 근데 쓰시면 한 통을 그냥 완벽하게 각각의 맛대로 즐길 수가 있죠. 역시 맛색 맛사 막칼로니스트 맞네.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는요. 무와 함께 하면 좋은 식품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무와 함께 하면 특히 영양학적으로 좋은 식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고등어, 2번 오이, 그리고 3번은 귤, 4번은 목이버섯입니다. 이거 저건요. 네. 당연하죠. 그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저는 고등어와 무의 그 조합을 생각해 봤을 때 고등어라고 생각하는데, 예. 잘 안 먹는 음식도 있나요? 예? 몰랐어요. 무랑 잘 안 먹는 음식이 있다라는 잘 거예요. 안 맞는 네. 음식? 예. 네. 뭐 고등어 외에는 뭐 다른 식재료랑은 함께 먹어본 적이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목이버섯이랑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근데 예. 이제 무밥 같은 거 할 때 네. 다른 나물이나 채소를 많이 넣거든요. 버섯을 넣기도 하고. 네. 근데 뭐 사실은 그 별미라고는 하는데 무밥이 고등어 무조림한테는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고등어로 하겠습니다. 둘 다 또 가을이 제철이에요. 네. 가을 고등어와 가을 무. 네.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네. 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식재료는 고등어가 맞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워낙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 궁합이기죠. 맛궁합도. 근데 이제 맛궁합뿐만 아니라 영양궁합도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고등어와 함께 무를 좀 조리를 하게 되면 무의 풍부한 비타민이 또 고등어에 부족한 비타민을 좀 보충해 줄 수 있고 또 식이섬유소도 보충해 주고 또 고등어의 풍부한 단백질을 또 무에게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또 무에 살짝 이 매운맛 성분이 이런 생선의 비린맛을 좀 없애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고등어뿐만 아니라 뭐 꽁치라든지 뭐 약간 이게 기름기가 많은 그런 기름진 생선을 조리할 때는 무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꼭 쓰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 비타민 C를 좀 파괴하는 효소, 아스코르비나아제라고 하는 이 효소가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오이와 무가 함께 만나게 되면 아주 좋은 그런 궁합은 아니고요. 만약에 오이와 무를 함께 쓰실 것 같으면 식초를 좀 거기다 함께 쓰시게 되면 훨씬 더 영양적으로 도움이 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죠? 예. 뭐 어떤 그 무 생채 나물에 오이가 네. 들어갈 때가 있는데 네. 그때 초나물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그 효소가 불활성화 되기 때문에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 뭐 무라든지 양배추 이런 십자화과 채소들이 갑상선 저하증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드시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그냥 일상적으로 드시는 건 큰 문제 없지만 갑상선 그 호르몬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특히 귤하고 함께 드시게 되면 약간 일부에서는 갑상선 종을 좀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연구도 있으니까
각각 좀 따로 떼어놓고 드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기버섯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기버섯에 포리피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일부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좀 특이한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별도로 드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겨울 보약으로 무의 맛과 효능을 참 한번 여러분 즐겨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도 무 영양 정보 쉽게 알려주신 심선아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